안녕하세요. 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AP 코머셜 세일즈 팀 영업대표 김가온입니다. 지금 SAP에서 다양한 세부 산업군에 속해 계시는 중소제조기업 고객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에서는 중소제조기업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와 그 IT적 방법을 통한 이 고민거리의 개선 사례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물론 고민거리가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 대상이 중소제조업 기업인 만큼 문제의 디테일한 부분이나 해결 방법 차원에서 대략 매출액 기준으로 한 200억대부터 1000억대까지의 중소제조업 기업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많은 제조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오신 SAP 파트너사 디버스의 최정주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잠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버스 코리아에서 컨설팅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주입니다. 아무쪼록 본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조업 중소기업의 그 고민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앞서서 그 디버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떠한 차원에서 이번 제조업 기업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디버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디버스는 어떤 SAP 클라우드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업력은 지금 3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바이디자인 도입 초기부터 저희가 이 프로젝트 그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 저희 업력에 비해서 저희 내부 구성원들은 10년에서 20년 이상 업계에서 컨설팅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인력들이 그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고객들이 충분히 그 SAP 클라우드 솔루션들에 대한 그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 또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유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종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왔고요. 저희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SAP의 골드 파트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SAP 코리아에서 아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골드 파트너를 획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SAP가 갖고 있는 SAP가 인정하는 그런 컨설팅 업체라고 좀 공인을 받았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 바이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경험과 그리고 가장 높은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바이디자인 도입을 검토하시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디버스가 SAP 바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파트너사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사실 SAP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좀 대기업 위주로 사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지금 대기업들 위주로 도입하는 솔루션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에게도 맞는 솔루션인가요? 그렇죠. 예, 그 내용 좀 한번 그럼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바이 디자인의 어떤 전반적인 기능을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후에 이제 사례나 그리고 바이 디자인을 통한 그 고민 해결 방법 이런 부분들 설명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솔루션을 좀 소개하기에 앞서서 현재 지금 글로벌리하게 어떤 그 SME 기업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미디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그 SME 기업들이 어떤 테크 트렌드를 통해서 지금 회사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장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냥 7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렉서블 워킹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근무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좀 다양한 근무 형태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퍼스널라이즈 컨슈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각 개별 고객에 대한 어떤 경험치를 최대한 반영해서 가치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그러니까 이 축적된 데이터가 충분히 활용되고 이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 이상 직감과 어떤 감만으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AI죠. AI는 뭐 최근에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밸류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비즈니스에 고려해서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empowered front workers라고 해서 그 앞에 이제 프론트 워커라고 하면 실제 고객 접점에 있는 일선에 나가 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중견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그 발전 사항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이 같이 그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에 보조를 맞추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개별 기업이 그 방어해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그 7가지 어떤 테크 트렌드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7가지 테크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 솔루션 어떤 특징들을 가져야만 하는가를 좀 5가지 다시 추려봤습니다. 어떤 일종의 이제 IT 과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어떤 업무 처리가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고객, 협력업체, 그리고 공급업체, 그리고 내부 시스템 간에도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하에서 제공이 되고 이를 통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그러니까 기업이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성장이 따라서 비즈니스도 계속 변화합니다. 대기업처럼 큰 비즈니스 하나를 이제 성숙한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거기에서 그 기반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접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지, 좀 쉬워야 됩니다. 시스템이. 사용자들이 어려운 시스템을 따라가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업무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감내하는 게 아니고 좀 쉽게 사용이 간단하고 그리고 구현도 좀 빠르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든지 그 변화가 가능하도록 좀 글로벌리 통용되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이죠. 모바일은 뭐 아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마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누구나 갖고는 손에 있는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업무가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ERP를 통해서 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적시에 얻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제 과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 어널리틱스를 충분히 제공을 받고 추가적인 비용 없이 좀 구현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IT 솔루션이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5가지의 어떤 특징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위해 제공해주는 우리 SAP의 솔루션이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라는 솔루션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이 바이 디자인은 중견기업 업무들을 업무적인 거의 전체 영역에 대해서 커버하면서 그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솔루션이다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솔루션이 어디서 탄생된 거냐 하면 SAP가 수십 년 동안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발전해 오고 있는 그 SAP ERP 코어 프로세스를 좀 더 사용자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맞춰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간소화된 솔루션이다. 하지만 업무 프로세스는 간소화시켰지만 거기에 CRM이라든지 어널리틱스라든지 모바일 같은 또 꼭 필요한 그 요소 기능들을 확장 솔루션으로 하나에 뭉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12개 언어에 대해서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시스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별로 이제 고유의 그 필요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항목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사실은 이제 2007년에 처음에 출시됐고요. 이제 한 13년 정도 되었는데 글로벌 한 140여 개국에서 6천 개 이상 고객이 현재 활용을 하고 계시고 국내는 조금 늦었습니다. 2017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솔루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거부감들이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지난 3년 동안 40여 고객 이상이 현재 이 솔루션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어 프로세스를 구현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 외에도 추가적인 그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시스템이 완성도 있게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BI 분석계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이미 안에 반영되어 있고 사용자가 쉽게 레포트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기본 간단한 승인 기능들이 안에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저의 어떤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스탠더론 동작하는 게 아니고 외부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다른 시스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이제 업무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인 기능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코어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개발 툴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좀 특징들을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 디자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냐라고 고객이 물어보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엔드 투 엔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제공해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엔드 투 엔드 비즈니스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회사에서는 각 부서 단위로 이제 보통 업무를 처리하죠.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각 개별 업무는 각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야지만이 코어가 돼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준으로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 디자인에서는 이런 업무 시나리오들을 39개를 프리디파인에 정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드 문서를 저희가 프로젝트 초기에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엔드투엔드 시나리오를 예를 들면 주문 접수에서부터 주문 접수 이전에 뭐 견적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계약 절차도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주문 등록하는 시점에서부터 마지막 고객에게 수금하는 데까지 그 부분들이 각 업무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이 시스템 안에 구현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실제로 문서화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면서 실제 각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R&R 그리고 거기서 좀 유형이 좀 여러 가지 갈라질 수 있는데 똑같은 주문 프로세스라고 해도 여러 가지 베리언트 형태 그 제품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처리 프로세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업무 시나리오들을 39가지나 되는데 우리 업무가 어떻게 빨리 구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이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쓰고자 하는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 안에서 세부적인 구성 내용이 뭔지를 클릭 몇 번만 하면 그 시나리오를 바로 내가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부터 저희가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시스템의 그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게 되고 바로 이런 컨피그레이션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용자들이 본인들이 수행해야 될 업무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현 프로젝트 자체는 계속 컨피그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컨피그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또 저희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빠르게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빌트인 어널리틱스인데요. 보통 회사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레포트를 구성 하나 하려고 하면 뭔가 그 개발사 요청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나오더라도 조각 돼서 그것들은 조합해서 보려면 또 뭔가 새로운 BI 툴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해결해 드리려고 빌트인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안에서 모든 그 레포트 기본적인 경영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레포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제공을 해 드리는데 대시보드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대시보드를 정의를 해서 주로 이제 관리자분들이나 경영자분들이 그 경영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레포트를 세팅하고 그 업무가 처리되는과 동시에 이 레포트의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 경영자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황을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KPI를 또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KPI 수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KPI 기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일반 담당자들, 그 실무 담당자분들에게는 본인들이 직접 레포트를 쉽게 수정하고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툴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처음부터 레포트를 정의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SAP가 생각해서 고려했을 때 필요한 레포트들을 이미 한 500여 가지 정도 그 레포트가 이미 프리디파인 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레포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그 고객의 사용자들의 그 업무 현황에 맞게 모디파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엑셀하고도 쉽게 인티그레이션 돼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공하실 때 엑셀에 내려받아서 쉽게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편리성을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저희 시스템은 이제 웹 기반의 UI를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웹 기반이라는 게 그냥 어떤 우리가 HTML이나 이런 걸로 정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웹 표준이라고 하죠. HTML5 기반으로 해서 그 SAP 기술로 이제 퓨리라는 어떤 UI 그 표준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메뉴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들이 그 실제로 권한을 부여받은 수준에서 이제 메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뭐 처음부터 딱 깔아놓고 그 중에서 복잡한 그 메뉴 구성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의 어떤 아레나에 맞게 부여된 그 메뉴들 중심으로 해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한 2번이나 3번 정도 클릭만 가지고도 시스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은 저희가 크게 4가지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BYD 모바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개인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데 안드로이드나 iOS 당연히 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본인들에도 휴가 신청을 하겠다거나 단순 경비를 신청하겠다거나 아니면 승인을 그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겠다거나 그리고 현장에서 영업사원들이나 어떤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내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이 처리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나리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레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가장 저희 대표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외에 이제 승인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프로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근태를 등록할 수 있는 타임 레코드 그리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실 때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더 드리면 저희 클라우드 솔루션의 어떤 가장 큰 강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매년 한 4회 정도의 주기적으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는 SAP가 내부적으로 수립해 놓은 프로덕트 개발 로드맵 바탕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즉 도입 즉시에 바로 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그 가이드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계속적으로 나는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SAP가 그 로드맵에 따라서 배포해 드리는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의 업무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SAP 바이 디자인의 어떤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쉽게 말해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SAP 차원에서 네, SAP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가성비를 쭉 올려놓은 뭐 그런 버전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저희 SAP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하기는 한데 원래 그 분석계 막 좀 옛날 ERP다 하면 뭐 기본적인 ERP 기능은 기능대로 뭐 구현을 한다지만 사실 분석계, 모바일 뭐 이런 거는 막 별도의 솔루션이나 그렇죠. 그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추가적으로 다 하셔야 근데 돼요.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놓은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뭐 직접 이제 프로젝트도 많이 나가보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항상 하다 보면 어느 곳을 가나 사실 이 공통적으로 꼭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크게 이제 물론 각 그 기업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고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은 이제 좀 차치하고 보편적으로 저희가 어떤 고객을 만나러 가든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좀 한 4가지 정도를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업무 현황에 대한 가시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옆에 부서에서 뭘 하는지 내가 지금 내 업무는 처리해서 넘겨줬는데 그 부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고객이 뭔가 물어봐도 대답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으셨고 그리고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제 요소별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신데 그런 시스템들이 뭐 개별적으로 좀 사용되다 보니까 그 업무 간에 또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 사람이 시스템을 위해서 뭔가 또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고 정보 가장 중요한 회사에서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일 텐데 이 재고 정보가 좀 불명확하게 관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낭비 요소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데이터가 좀 생산하고 좀 분리된 데이터 자체가 분리되다 보니까 재무를 위해서 또 뭔가 다른 일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재무 정보가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재무 정보가 정확한 건지 어떤 신뢰성도 조금 의문이 되고 그래서 그 신뢰성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더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SAP 바이 디자인이 어떻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지 그 부분들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문제들이 좀 대기업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게도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뭐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물론 좀 더 이제 예산적으로 좀 더 중소기업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해결한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 많은 우리 중소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해결하기가 이제 예산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기업은 자원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일하는 그 비즈니스하고 중소기업은 이제 인력도 충분치 않으시고 투입돼 갈 수 있는 리소스도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바이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업무적으로는 가시성이 부족하다, 진행 현황을 내가 확인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바이 디자인은 이제 어떤 하나의 업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투엔드 어떤 비즈니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을 그냥 시스템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시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견적을 내서부터 마지막 고객에게 대금을 수취하는 데까지 그리고 수취하는 대금이 실제로 입금됐는지까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다 연결돼서
화면에 지금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은 각 문서 단위, 내가 접수한 주문 단위로, 내가 발주한 구매 단위로, 내가 처리한 생산 단위로 이 업무들을 쭉 가시화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는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들 단위가 그냥 각자 놀면 언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쪽에 보시면 어떤 그 각 개인이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 그 업무가 발생하면 함과 동시에 그 본인들의 지금 보시는 이 조그마한 박스 하나가 첫 화면에 들어 보이는 이제 그 박스들이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부분들을 첫 화면에서부터 그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하자마자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서 이 화면들을 클릭하면 내가 처리해야 될 대상 업무들이 쭉 뜨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각각의 업무들이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그 견적에서 수주 등록하는 건 영업 담당자들이 하시고 그 뒤에 실제 출하 관리자가 또 관리 컨트롤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또 출하를 실제 실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영업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재무팀에서 고객에게 대금을 수취해서 송장을 발행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그런 업무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그 각 단계를 어떤 역할을 좀 구분해서 저희가 그 아레나를 구분해서 그 권한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권한을 하에서 실제로 각 담당자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이제 구분해서 본인들의 처리해야 될 어떤 그 업무 대상으로 좀 화면에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계들이 사실 좀 되게 뭐 우리가 그 수주에서 실제로 고객에 납품하는데 뭐 단계가 되게 많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현황에 맞게 좀 출하 단계를 뭐 한 단계로 압축해서 한다든지 수주에 등록하자마자 바로 실제 현장에 작업 하실 수 있도록 지시를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 현황에 맞게 이 단계들은 좀 축약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현해서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그 가시적으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보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다음 담당자가 해야 될 일 내 앞단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보시면 내가 그 해야 될 일을 누락 없이 사실 누락 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락 없이 완결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여러 시스템을 내가 쓰고 있는데 시스템 간에 서로 연동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가 그 만나보면 사실 시스템들이 순차적으로 도입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처음엔 회계 시스템 필요하니까 회계 시스템 먼저 좀 도입하시고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그 관리가 필요하니까 MS 시스템도 도입하시고 또 뭐 창고에서 필요하니까 WMS 시스템 도입하시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좀 비용 효과적으로 좀 구현을 하시다 보니까 솔루션 자체가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더라도 그거를 구현하려면 최초에 구축한 만큼의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좀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시스템들이 통합되어서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 개별 업무는 뭐 잘 될지 몰라도 그 하나의 업무가 제대로 완료되기는 되게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이죠. 그래서 바이디자인은 이 인터페이스를 또 바이디자인만의 어떤 고유한 기술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소비나 오데이터 이 부분이 그 API의 어떤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기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API를 통해서 외부 시스템하고 쉽게 연동 가능하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초의 그 API들을 한 300개 정도 이미 그 바이디자인 안에서 구현이 돼서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스펙을 통해서 프로젝트 초반부터 그 실제 상대방 시스템 담당자에게 그 스펙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구현을 하고 빠르게 테스트하고 그래서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저희가 정의된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어떤 데이터를 내려줘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항목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API를 시스템이 제너레이션해서 바로 그
상대방 시스템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이 API가 가장 보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 API 스펙하고 정의해서 주면 금방 보고 바로 구현하고 그다음 바로 테스트하고 항목 정의 정도만 하면 사실은 바로 구현이 가능한 상태로 저희가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각 업무 단위에서 생산을 예로 이제 저희가 온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 디자인 안에서 생산 계획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날 작업 지시를 만들면 그 정보가 MES로 넘어가고 MES에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을 실행하고 다시 그 결과를 바이 디자인에 넘겨주면 이제 실제 재고가 확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재고를 실제로 출하 지시를 내리면 출하 지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3PL이나 WMS에서 실제 집행하고 다시 그 정보를 SAP로 다시 받아서 확정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 흘러가듯이 그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쉽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바이 디자인 안에서는 충분히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고 아마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재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수기로 관리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으셨고 시스템으로 관리하더라도 사실은 그 물류 시스템 안에서만 재고가 또 관리되다 보니까 뒤에 가서 또 회계랑 또 맞춰보려면 또 뭔가 자꾸 틀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용 재고가 자꾸 생기고 그게 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손실로 이어지고 그리고 발주 자체가 수량을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발주 통해 가지고 뭐 재고만 괜히 쌓이는데 그 재고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시스템에는 있다고 하는데 뭐 현장에는 없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아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스템만 있다고 재고가 그냥 첫날부터 바이디자인을 도입하자마자 딱딱딱 들어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재고 관리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재고 처리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정립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과 같이 바이디자인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을 때 이 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이제 계획 측면하고 실행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 측면에서는 바이디자인에 있는 그 MRP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판매나 구매, 생산 각 업무 영역에서 어떤 그 소요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을 기반으로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떤 품목들을 조달해야 되는가 이런 계획들을 MRP 실행을 통해서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요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 정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 자재의 어떤 안전 재고 수량을 또 우리가 기준으로 수립해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조달에 대한 리드 타임이죠. 자재가 실제로 구매를 하는데 언제 그까지 조달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도 사내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에서 그걸 기준 정보화해서 관리함으로써 어떤 전반적인 재고의 어떤 계획 수준이 올라가고 실제로 재고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계획단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된 그 최초의 조달 계획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이 재고를 가지고 이 계획하에서 재고했던 조달을 실제 실행하실 텐데 그 실행하실 때 어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이제 주문을 등록하는데 내가 시스템에 있는 재고를 믿지 못하다 보니 고객에게 얼마를 내가 보증해 줄 수 있을지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재고 정보를 주문 등록 시부터 이제 가용 재고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재고라는 게 사실 그냥 실제 시스템에 있는 재고 숫자가 전부가 아니고 그 앞으로 조달돼야 될 숫자 그리고 실제로 다른 주문에서 이미 그 나가기로 납품하기로 확정된 숫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가용 재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주문의 고객에게 보장 가능한 그 재고 숫자를 시스템에서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재고의 어떤 단순하게 납품이나 조달뿐만이 아니고 그 재고 창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고의 어떤 관리 기능들, 뭐 재고 실사를 한다든지
기타 타겟적으로 이제 출고를 한다든지 기타 출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 안에 어떤 프로세스 아예 하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준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상태 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제한 재고,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어떤 불용 재고라든지 그리고 검사 중인 재고, 그리고 만약 프로젝트를 같이 도입해서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 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재고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을 확인하면서 실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요즘은 어떤 품질이라든가 고객 만족도 차원에서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차원에서 재고에 대해서 사실 이력 관리를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바이디자인 안에서는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동종 재고라고 저희가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로트 번호를 고유한 로트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원료의 어떤 매입에서부터 입고 시점에서부터 실제로 원료가 사용되는 부분, 그리고 각 공정에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제품이 고객에게 출고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 각 로트 번호를 가지고 실질적인 재고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추적해가면서 뭔가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이 좀 제공이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ERP 안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바코드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좀 더 사용자의 편의성 측면이라든가 어떤 적시에 처리되는 그 적시성 측면에서는 바코드 시스템과 연동해서 어떤 관리하시는 게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제 창고들을 좀 저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창고 형태를 좀 구분해서 처리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내부 창고 아니면 이게 외주로 나가야 될 창고 그리고 현장 창고 이런 창고의 유형들을 구분해서 재고의 어떤 용도에 맞게 재고의 수량을 확인하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재고 이력 추적하고 선의선출 내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재고가 얼마나 입고된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이 제공됨으로써 어떤 재고의 어떤 재고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정확성을 바탕으로 해서 재고가 우리가 낭비 요소 없이 재고를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솔루션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무하고 분류하고 따로 놓으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이디자인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SAP 솔루션이 갖고 있는 아마 거의 국내 글로벌리 가장 독보적으로 확실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우리가 재무에서 마감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간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감을 위한 데이터를 또 만들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이제 재무 마감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감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시고 제가 경험해서 한 2주, 3주 이상 재무 마감하는 데만 2주, 3주 이상 물론 그 2, 3주 동안 물류 쪽 담당자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이 아마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오래 회계 데이터 하나 보는데 3주씩 소요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SAP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기준으로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스템에서 물류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과 동시에 회계 데이터가 항상 반드시 동시에 생기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어주기 위해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류의 어떤 트랜잭션이 회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컨피그레이션 통해서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그 정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물류에서 생산을 하든 구매를 하든 아니면 기타 출고로 떨어내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발생과 회계 물류 데이터 처리와 동시에 회계 데이터가 항상 발생되도록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물류 데이터만 처리되고 회계 데이터는 그냥
뭐 처리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 아주 강하게 그분들을 강제화해서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정보가 아주 깨끗하게 물류 마감과 동시에 회계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100%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에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제조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제품을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열심히 팔고 있는데 원가는 얼마고 결국 우리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면서도 뭔가 엑셀로 작업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경영자나 관리자의 어떤 감을 가지고 판단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시고 그런 개인기라고 보통 뭐 개인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오래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서 그 원가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하고 물류가 데이터 간에 어떤 갭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과이 디자인에서는 이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 실적이라든지 매입 원가 아니면 간접비 직접 투여된 비용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 개별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산하는데 그냥 개별 제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하다 보니 BOM의 하이라키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최종 고객에 납품되는 완성품으로 원가를 롤업해서 각 개별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도록 그런 식의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뭐 되게 뭐 뭔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몇 가지의 어떤 클릭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원가 계산의 목적은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했는지 그걸 보고자 함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과 동시에 실제로 그 원가를 제품의 어떤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되고 그 제품의 매출 원가하고 제품의 매출 실제로 발생한 수익이죠. 그 부분들을 같이 하나의 레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개별 제품의 수익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리포팅이 제공됩니다. 단순히 이제 이 부분들이 각 제품별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판매되는 채널이라든지 어떤 실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조직 그리고 그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별로 드릴다운해서 저희가 이제 드릴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드릴다운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필요한 수익성이 부족한 부분은 어디고 수익성이 충분히 달성된 부분은 어딘지를 쉽게 파악하고 거기다 원가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판가에 대한 정책을 좀 수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면 사실 이제 바이디자인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재무와 물류 간의 명확한 연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계 정보를 창출해 준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원인 중에 가장 큰 그 도입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바이디자인을 통한 그 중소제조기업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구현을 했었던 이제 그럼 사례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 중에서 이제 제조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사례를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D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되게 그 초기에 이 고객사는 되게 초기에 이 바이디자인을 도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에서 이제 SAP에 대한 그 좀 경험도 있으셨고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SAP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신 이제 고객이셨는데 사실은 도입 초기다 보니까 이 바이디자인이 처음 국내 소개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구현하게 된 그 고객인데 상당히 좀 힘들게 사실은 저희가 구현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이제 만족하면서 사용하시는 고객이 이제 이 고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 고객은 일단 왜 바이디자인을 도입하려고 하시냐 했을 때 일단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뭔가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근데 데이터가 내 손에 있는 게 없다. 우리 지금 시스템은 회계 시스템 하나 쓰고 있는데 다른 데이터들을 엑셀로 그냥 수기로만 취합해서 보다 보니까 너무 그 적시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뭘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해야 될지가
모르겠다. 뭐 이런 그 니즈를 갖고 계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가 수익성을 좀 봐야지 알겠다. 그래야지 상당히 다품종의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계신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각 여러 가지 유형의 제품들을 내가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원가를 알아야 내가 이 수익성이 지금 나고 있는지 뭐 어느 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장 큰 그 고객의 니즈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구현하고 나서의 어떤 개선된 부분들을 좀 보면, 이거 뭐 고객들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일단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그 바이진 안에 있는 레포팅 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내가 이 경영 정보들을 가지고 업무 의사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솔루션이다 보니까 공격 공부를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언제든 외부로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접근 가능하다 보니까 자기는 좀 뜻밖의 원격 근무가 가능한 부분도 좀 부수적으로 얻은 소득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이지안에 최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맞춰서 그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업무 절차가 좀 단축되고 표준화돼서 어떤 업무 누가 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더라.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프로젝트 도입하고 고라이브 이후에 아마 현업 담당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되게 시스템을 처음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 사용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괜히 불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불만 자기 편하게 엑셀로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뭘 정보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처리 안 하면 다음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으셨는데 막상 그래서 그럼 이걸 접고 다시 그 원래대로 엑셀로 돌아갈 거냐? 지금 이 바이디자인이 제시하는 이 프로세스가 잘못된 거냐? 라고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안 하던 업무를 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결국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되게 시스템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ERP가 코어 이제 비즈니스가 ERP를 하에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MES로 고도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바이젠의 CRM 기능이 또 확장 기능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본인들의 영업 활동들을 잘 기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활용해서 좀 고객 만족도 향상에 좀 활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고 관리를 위해서 RFID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바이진 안에서 코어 프로세스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RFID 시스템을 통해서 재고 관리도 좀 강화해서 활용하고 싶다.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코어 프로세스를 바이디자인 안에서 구현이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도화 계획도 수립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사인데요. 이 부분은 국내에 본사가 있으시고 이제 해외 미국의 디트로이트 쪽에 그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시점에 이제 바이디자인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바이디자인 도입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 IT 부서에서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고 근데 막상 이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된 시스템을 미국 현지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또 현지화하기 위해서 뭐 언어도 바꿔야 되고 프로세스도 실제로 현지에는 IT 인력이 없는데 국내에서 그걸 다 일일이 지원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 바이디자인을 검토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솔루션이 미국 현지에 도입됐을 때 그 고객 그러니까 그 현지 법인의 고객이죠. 글로벌 OEM사의 이제 1차 벤더인 공장이었는데 그 EDI를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이 MES하고 같이 구축돼서 실제로 그 프로세스들이 시스템 안에서 사용자가 최소한의 처리만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니즈를 이제 가지고 저희 바이디자인을 도입하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바이디자인의 각 인터페이스들은 모두 다 저희 바이디자인 안에 있는 표준 API 통해서
생산 지시 내려가고 뭐 자재 마스터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산 실적이라든가 출하 실적이 다시 바이 디자인 안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표준 API를 바탕으로 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 EDI 쪽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일부 커스텀을 좀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EDI로 접수된 정보를 저희가 시스템 안에 주문으로 변환한다든지 그리고 출하 정보를 그 ASN 정보로 다시 EDI를 통해서 고객사에 전달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바이 디자인 안에 있는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 데이터를 사용자가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바이디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정보만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서 업무들이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 커스텀은 인터페이스 말고는 저희가 뭐 추가로 커스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디자인 안에 있는 표준 기능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지에 IT 인력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을 크게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현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비사인데요. 이 부분 이 고객사는 본사는 한국에 있고 해외에 이제 그 어떤 프랜차이즈 그리고 판매 법인들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사에서 해외 법인들을 쉽게 컨트롤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본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제조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업무를 뭐 생산 실적이라든가 재고 출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작업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 이 부분 좀 전산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판매를 하고 현지 법인에서 이제 구매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들을 사실은 뭐 팩스로 받든 아니면 메일로 받든 수기로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의 어떤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인터컴퍼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관리 체계가 같이 좀 구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 이제 회계 투명성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그 구현의 도입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외 그 인터컴퍼니 프로세스 기준으로 보면 현지 법인에서 구매 오더를 입력을 하면 본사에는 이제 판매 오더가 바로 즉시 생성이 되고 판매 오더로 출하를 하면 현지 구매에서는 바로 그걸 확정만 하면 실제로 양쪽에 동시에 그 별도의 개별적인 추가 처리 없이 그 구매하고 판매하는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생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함으로써 어떤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좀 그 데이터들에 대한 가시적인 그 모니터링 통해서 관리하는 관리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결회계 시스템도 같이 구현을 해드렸는데 물론 연결회계는 이제 저희 바이디자인의 솔루션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연결회계 전문 솔루션을 저희가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글로벌 재무결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향후에 이제 지금 미국 법인 중심으로만 현지 법인을 구현했는데 향후에 동남아 현재 지금 비즈니스 영위하고 있는 동남아라든가 이런 그 글로벌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바이디자인 기반으로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라는 게 어떤 가장 큰 그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바이디자인의 기대 효과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개선되는 부분들이 어떤 포인트냐 해서 저희가 4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어떤 사업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경영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할 때 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정보 체계가 관리 체계가 향상이 되고 그리고 어떤 재무 정보나 물류 정보가 밀접하게 연관이 됨으로써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을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가 누구나 다 그 기준 없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표준화된 기준 정보 그리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진행함으로써 어떤 입력의 어떤 최소화 사용자들이 뭐 중복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표준화되니까 사용자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처리하게 되면 그 혼선 없이 업무가 완결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우리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쉽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떤 걸 뭘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앞으로 이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를 오히려 고민해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업무를 진행하시는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그런 데에 충분히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크게 4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디버스의 최정주 본부장님을 마치고 이 SAP 바이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